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걸 하나 올릴게요.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가깝게 지낸 감리교단 목사님이 계신데 단톡방에다가 이 내용을 올려주셨더라고요. 2023년도에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째로 만나이 통일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안 늙어요. 만나이 도입으로 연나이, 학년나이, 한국식 나이, 만나이, 떡국나이 다 없어지고 한 번만 만나이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반갑네요. 제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좀 덜 늙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하는 날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날짜로 유통기간이 소비기한보다 짧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이전보다 팔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예전에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거나 약간 지난 것들을 홈플러스 같은 데서 더 싸게 팔았었거든요. 그거 사실 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사서 먹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렵겠네요. 세 번째로 최저 시급 변경. 현재 9,160원에서 460원이 올라 9,620원이 최저 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0% 오른 금액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로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지하철 버스 간 환승시 할인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적자가 만성인데 이렇게 정기권을 도입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섯 번째로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년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 2018년도에 국립대학교는 모두 입학금이 폐지되는데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학 신입생 들어가는 사람들, 학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고교 학점제 도입. 고교 학점제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도에서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하며 일부 과목은 필수입니다. 이게 유익할지 손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우회전 신호등 도입. 23년도부터는 우회전 구간에 전용 신호등이 생깁니다. 우회전 구간 시범 운영 지역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전용 신호등을 도입. 자, 여덟 번째로 일종 면허로 자동갱신.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2종으로 땄거든요. 저는 이제 팔이 하나가 없는데 2종은 오토이고 1종 스틱이에요. 팔 하나 가지고는 스틱은 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2종 오토로 이제 면허를 땄는데 제 때만 해도 이제 10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으로 바뀌어져서 10년 채우고 1종 면허로 바꿨거든요. 여기 이제 3년간 당겨진 모양입니다. 아홉 번째, 저상 버스 도입. 2026년까지 노후된 버스를 바꿀 시 저상 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저상 버스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버스 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까운 낮은 버스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는데 제가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은 일반 승용차보다 좀 출입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타시는데 힘들어하셔서 뒤에서 이게 부축해서 밀어드려야 됩니다. 저상 버스 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임산부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열 번째, 오토바이 보험 의무.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등록 말소법이 시행됩니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번째, 애플페이 국내 도입. 애플페이가 도입됩니다. 삼성페이를 불화했던 아이폰 유저들도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6월 이미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였고 앞으로 모든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합니다. 정확히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 버전의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랫동안 참 잘 썼거든요. 이게 없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없어지네요. 역시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3번째, 체크 교복 금지.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모든 체크 무늬의 교복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체크 무늬의 교복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버버리 무늬와 비슷한 체크 교복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 무늬도 상표권 침해가 있군요. 아니 버버리하고 똑같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거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무늬는 참 어디서나 많이 쓰이던 건데요. 14번째, 일회용품 제한. 이미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입니다. 카페에서 볼 수 있었던 일회용 빨대를 이제 볼 수 없고 우천시 마트에서 제공되는 비닐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편의점, 마트 모두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만 제공되며 경기를 볼 때 일회용 응원도구 또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열렬히 찬성합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들, 이거는 뭐 환경오염, 자원 낭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14가지 부분 일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조립 안에서 전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